비즈니스를 하시면 아니면 뭐 공간을 운영하시지 않으면 대기업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의도 합의가 안 돼 있고 저는 그냥 로컬 크리에이터를 로컬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중립적인 것 같고 좀 표현력이나 어떤 그 상상력, 뭐 디자인 능력 여러분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동영상을 봤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분석적이고 수학 같은 걸 많이 쓰고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포틀랜드가 제가 모델이 된다 했고 여기 보면 결국엔 로컬 브랜드 중심이에요. 그 도시는 프랜차이즈가 없고 대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지역을 포틀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제안드리는 비전이고요. 요거는 여러 번 제가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여기서도 불균형,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술 창업 그리고 처음부터 대기업을 유니콘을 육성하는 실리콘밸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 너무 투자가 집중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6개 영역 저는 여러분들 로컬 크리에이터는 결국엔 로컬 시장에 일단 성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매출 규모가 얼마 될지 잘 모르겠어요.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일단 로컬 기업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2단계로 저는 전국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재창업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니콘 육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 한 30%, 나머지 70%는 우리가 지금 강구하는 6개 영역. 로컬에도 기술 창업이 있습니다. 메이크홀스가 대표한 기술 창업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비기술 창업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혁신형, 지역혁신형 제가 언론에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글을 쓰면 스타벅스, 나이키 얘기하는 게 제일 빨라요. 왜 우리나라 스타벅스, 나이키가 안 나오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골목 가게로 시작했는데 글로벌 대기업이 됐는데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실리콘밸리 치중하다 보니까 지역이 주는 기회라는 걸 결국에는 생활혁신형 스타트업 그리고 지역적인 스타트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성심당도 있고 산거시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어떤 로컬 기업이 되실 텐데 또 뭐 생활혁신형도 우리나라도 뭐 스타일 난다나 어떻게 보면 YG도 성공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제 획사 중심으로 우리 새로운 시스템을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산업 관점에서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이 이제 골목 산업인데 주로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어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산업 활동이고 그리고 이제 매장이 없어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화 창조 산업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복잡하게 분류를 하면 이게 표준 산업 분류인데 이런 업종들이 골목 산업, 이런 업종들이 문화 창조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보면 한 20% 돼요. 20%. 그래서 종사자 수는 20%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골목 산업, 문화 창조 산업의 모든 그 사업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10만 불, 20만 불까지 갈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골목 산업, 문화 산업 사업자 중에서 몇 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만족하는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1%인지 5%인지 10%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금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일단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20%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때 이 전체 산업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로컬이 좋아서 가시지만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대기업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은 글로벌 대기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린 사례가 스타벅스인데 20년 전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간판을 한글로 쓴 그 사실이 뉴스거리였어요. 그 정도로 로컬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동네 사랑방이 되겠다고 하고 동네 사랑방이 되기 랜드마크가 되기 가장 빠른 방법이 문화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이게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재를 사서 거기에 입점을 합니다. 도쿄 1호점이고 교토 1호점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장에서 저는 앵커 스토어라고 하는데 그 어떤 거점 가게 거기에 문화적 중심지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시는데 이 건축적으로 공간 쪽으로 가장 빠른 방법은 문화재를 들어갔는지 문화재를 구입하는 스타벅스가 그런 데로 가고 뭐 여러분들 뭐 지금 게스트하우스 많이 운영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커뮤니티 호텔이라고 하는데 여기 모델도 사실은 미국에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글로벌 대기업 수준을 키우는 회사는 에이스 호텔이고요. 포틀랜드에 본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에어비앤비랑 경쟁하다 보면 우리도 그러면 당신을 현지인처럼 살게 해주겠다. 꼭 왜 에어비앤비 개인 주택을 가느냐? 우리 호텔로 오면 된다. 해서 이런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는 호텔이고요. 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많이 로컬 브랜드 편집샵을 운영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D&D 디파트먼트에서 왔고 많은 여러분 청년 창업가들이 이 회사를 모델로 생각합니다. 뭐 위워크가 요새 잘 못 나가서 이걸 뺄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오프라인에 대한 가능성 얘기를 하는 거고 위워크가 실패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프라인의 어떤 거점 새로운 형태의 대기업이 나올 텐데 결국에는 그런 거죠. 코워킹뿐만 아니라 코리빙 학교 병원까지 운영하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가 우리 도시를 제대로 운영 못하면 누군가가 나타나 대신 운영해 준다고 생각하고 위워크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모델이 로컬 앵커 스토어고 혁신적인 모델이 필요한 거죠. 수익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지역 따와야 되고 지역에 아주 마니아 아니면 충성 고객을 구축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런 문화적인 임팩트를 중요시하는데 여기에 랜드마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에 사는 모든 활동 목표가 사실은 로컬 앵커 스토어가 되겠다는 뜻인데 제 단어를 별로 안 쓰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앵커 자기가 뭘 다 했다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대요. 커뮤니티 같이 협력했다고 얘기하지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로컬의 대기업이 되겠다는 뜻 아니에요. 앵커 스토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는 하시지 말고 항상 마음속으로는 로컬 앵커 스토어가 되셔야 되는데 로컬 앵커 스토어가 지역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을 끌어들이는 지역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를 파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 앵커 스토어 개념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쓰던 용어예요. 쇼핑센터에서 앵커 스토어가 있고 미국 같은 데도 부동산 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할 때 주상복합을 개발할 때 꼭 앵커 스토어를 입점시키는데 세 개예요. 세 개. 스타벅스 그리고 홀푸드 마켓, 이게 슈퍼마켓이고 거기다가 이제 만스앤노블 책방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골목상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게가 왜 중요한지 책방, 커피 가게, 그리고 슈퍼마켓 그게 어떤 보면 동네 어떤 그 공동체의 핵심 사업 시설이에요. 빵집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빵집, 커피 전문점 같은 개념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마을에 사셔도 동네에 사셔도 빵집 그리고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5개, 10개, 100개 상점을 키우면 그게 뭐기 그런 상권이 제가 보기엔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좋지 않게 얘기하면 착하지 않게 얘기하면 이게 뭐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골목 상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대기업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대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모델은 대전 성심당 예를 들어 사람같이 지역의 맹주가 되되 지역의 독점 기업이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지역 시장 독점한데 이 두 기업은 지역 밖에 안 나가요. 그랬더니 이번에 진주 갔더니 하얀옥이라는 진주 냉면집인데 거기도 그래요. 하얀옥은 진주에만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현명한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깥에 나가면 품질 관리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얀옥을 먹기 위해서 진주 와야 된다. 그게 바로 어떤 지역 경기 기여하는 방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그 앵커 기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충성심, 어떤 자부심 이 모든 그 무형 자산이 결국에는 하얀옥의 경쟁력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성심당 살아가시고 그런 전략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보면 복합문화공간, 로컬 콘텐츠, 공간 디자인, 커뮤니티, 골목 다양한 방법